제 공부 중에 하나가 수학에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찾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이 5개 있으면 내가 설령 4개를 안다 해도 한 개의 개념만 모르면 그 문제는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철저히 다져둬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어렵게 보는 문제도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만 알면 아, 이 문제가 정말 별거 아닌 문제구나. 이 개념만 쓰면 답이 바로 나오는구나. 알아서 바로바로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연습장을 사용한다는 대현군. 제가 1학년 때부터 써오던 연습장인데 수능 실전 연습을 위해 시험지 문제풀이 공간과 같은 크기로 연습장을 가로로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가로로 쓰게 됐어요. 연습장을 깔끔하게 써야지 그 문제가 틀렸을 경우에 이 문제가 개념에서 틀렸는지 실수로 틀렸는지 조건을 잘못 파악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쓰게 됐어요. 지금의 자신 있는 모습과는 달리 1학년 때만 해도 수학은 대현군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다. 1학년 때는 수리가 5등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부는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연습장에 어떻게 푸는 방법도 없고 막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고 계속해서 흥미도 없어지고 특별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뭐 수리는 어떻게 하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수리 자체를. 그리고 손바닥만하게 종이를 잘라 개념의 핵심과 주요 공식을 요약해 쪽지에 적어 항상 휴대하면서 읽을 수 있는 나만의 개념 쪽지를 만들었다. 개념이 충분히 머릿속에 정리되고 나면 대현군은 문제집을 꺼냈다. 대현군이 문제를 접한 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문제 분석이다. 대현군이 문제를 바로 풀지 않고 문제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마다 요구하는 개념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해당하는 개념만 골라서 잡으면 내가 문제를 다 풀 수 있구나 싶어서 개념부터 파악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해당하는 조건이 개념만으로 푸는 사람들의 오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문제에서 파악해야 될 것은 조건, 개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값을 구해야 되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실수를 하지 않고 정확한 값을 구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대현군이 문제 분석을 통해 표시한 것은 3가지이다. 가장 먼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찾고 그 다음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답이 무엇인지 표시했다. 문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연습장을 꺼내 문제를 요약해서 적었다. 그리고 단순 계산 과정부터 모든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로그 3의 x 더하기 26이 0이구나. 여기서 이차함수를 이용하자. 대현군은 문제 풀이를 할 때 친구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며 소리내어 풀이했다. 알파 베타 값이니까 만약 풀이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만들어 놓은 주머니 속의 개념 쪽지를 꺼내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다시 공부했다. 이렇게 되는구나. 개념을 공부한 후에도 풀이 과정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해답지를 꺼냈다. 대현군은 해답지에 있는 풀이 과정과 내 풀이 과정을 비교하면서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 파악했다. 그런데 해답지를 이용하면서 대현군은 한 가지 고민에 빠졌다. 틀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설지만 보고 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모의고사를 치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분명 저번에 봤던 문제인데 못 풀겠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 이래서 해설지만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를. 문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대현군. 대현군은 채점 결과에 따라 4가지 부호를 이용해 문제를 분류했다. 이 4가지 부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연습장에 문제를 푼 다음에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답만 문제지에 옮겨 적어요. 그 다음 맞는 문제는 동그라미를 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대각선 모양으로 틀렸던 표시만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계산 실수로 틀렸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몰랐던 것이 아니기에 그냥 세모 표시, 문제는 풀 줄은 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물음표가 쳐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엔 제가 풀다가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개념이 떠오르지 않고 해석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의문이 든다고 해서 그 표시로 물음표 표시를 했어요. 대현군은 표시된 기호에 따라 자신이 부족한 개념을 파악하며 다시 한번 문제를 풀었다. 문제 이해 정도에 따라 반복 횟수를 정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할 때까지 반복해서 풀었다. 문제 개념뿐 아니라 접근 방법까지 이해한 대현군은 수리 영역 성적을 5등급에서 1등급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문제를 보면 처음에는 딱 보면 풀기 싫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제 단점인 그 풀기 싫은 그 마음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다 잡아지는 것 같고 확실하게 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소민 양 역시 문제풀이를 시작했다. 왜 해야 되는 거야? 문제를 읽으며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과 개념을 확실히 파악한 소민 양. 를 구하기 위해서는 -8. 스스로에게 풀이 과정을 설명하며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둘 다 처음보다는 그 문제에 어떤 개념이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많이 늘었어. 세연이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야지 아직 공식화 되어 있는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좀 사소하게 세세한 것까지 왜를 따지면서 문제 푸는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 네가 어려웠던 4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썸니 같은 경우는 전에 말했듯이 시기 길다고 했잖아. 네가 아무리 개념을 잘 찾고 왜를 잘 찾고 해도 문제 시기 길어지면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야. 문제를 풀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잖아. 이럴 경우에는 네 시기 최소한의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주 긴 시기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네가 어려웠던 문제, 반복해봤던 문제를 물어봐봐. 이렇게 풀면 되는지, 더 짧은 방법이었고 다른 접근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 이제 네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점수가 조금씩 오르는 게 보일 거야. 이거는 내한테 맞는 방식이야. 너희한테 100% 맞는지 아니면 이게 200% 효율을 낼지 나는 몰라. 너희가 스스로 이 방법을 갖고 나가야 돼. 중요한 거는 꾸준히 반복해서 열심히 해야 돼.